민주노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민주노총의 대통령 앞이라고 이렇게 립서비스 안 합니다. 맞아요. 그럼요. 진심이에요. 네. 민주노총이 이 정도 까칠해요. 얘기했으면 이거는 엄청 엄청난 지금 거죠. 용비 감동한 어천가 거야. 정도가 네. 아니라 어마어마한 정말. 자, 그런 가운데 이거 큰 기사인데 사실은 뉴스원. 노란봉투법 약속 지킨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양대 노총 회동. 야, 민주노총이 여기는 드디어 한국노총. 네. 자, 민주노총이 드디어 맞죠. 네. 테이블에 나왔습니다. 대통령 오찬의 민주노총, 한노총 위원장이 함께하는 상당히 오랜만이죠. 거의 30년 만입니다. 아니요. 5년 6개월 만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문재인 청와대 정부 때 청와대 네, 그랬다고 그러고. 네. 근데 노사정위로 하면 한 30년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네. 민주노총이 원칙적인 운동 노선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정부와의 라인이랄까 이런 건 좀 유지돼야 되는 거고. 왜냐면 민주노총이 유사짐이죠. 네, 네. 노동자를 대변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에서 위원장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철도 노동자 출신이죠. 네네. 네. 그런데 어제 이제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참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노사정에. 좋은 결정이고, 네. 찬성이 많이 나오진 않았고, 한 56% 정도지만, 그래도 민주노총이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대 노총 위원장 가운데서 대통령이 사진 찍는 모습은 정말 든든한 모습이고, 대통령 오늘 오찬 하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기업인이나 경제인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노동자들, 노동조합하고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다. 미안하다. 이러니까 또 한국노총 위원장은 조크도 잘하더라고요. 원래 문제 많은 놈들 만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러면서 가는 게 참 좋아요. 정말. 이게 네, 보기만 결국은 해도 대통령이 자주 인용하시는 이게 양날개로 날아야 결국 경제고 민생이고 다 회복이 되는데 이제 양날개를 회복한 거예요. 사실상. 자, 이게 자세한 내용은 이제 풀 텍스트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직후에 발표한 내용인데 방금 우리 오창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멘트입니다. 이게 나보고 너무 노동 편향적이라고 하던데, 요즘에 이제 기업들만 만났더니 또 너무나 기업 편만 든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라, 이게 대통령의 기본적 인식이에요. 누구 편이 없어. 제가 지금 2달 가까이 대통령실에서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취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대통령의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한 판단이야.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당파적이나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누구의 편 얘기를 하기 이전에 기본적 인권에 관한 문제, 기본적인 상식과 도리에 관한 문제죠. 이렇게 접근해요. 네. 누구 편은 확실하네요. 국민 편을 들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역사의 네. 편에 서겠다. 네. 시대의 편, 여기 서겠다 이런 거네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미 이제 합리적으로 구조화된 가운데 무슨 당파적 이해가 갈린다면 그때는 이제 대통령도 좀 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되게 쉬운 거예요. 이건 누구 편을 떠나서 일단 합리성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왜 만부, 2만부 찍는 언론에 수십억의 정부 광고를 밀어주느냐, 여기 시청률에 따라서, 그리고 이 구독자 수에 따라서,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 그 조회수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집행하자. 아니면 정부의 홍보비를 줄여가지고 다른 예산을 좀 쓰든지. 그렇죠. 근데 그런 정부 예산을 쓰려면 합리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써라. 그런 합리성이 압도적으로 사실은 언론 개혁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조그만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미시적으로 이념적으로 집중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합리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서 아예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자본의 편이냐 노동의 편이냐 그게 아니야. 나는 인권과 상식, 도리에 관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야. 왜 노동자가 일하러 갔다가 따뜻한 저녁 밥상, 소박하지만 아빠를 기다리는 가족의 밥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느냐 이거야. 그 밥상에 반찬 하나 더 올려주기 위해서 아빠는 나갔는데 아빠가 안 돌아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노동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인간과 상식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동안 노동계와의 오해를 푸는 대화 내용을 쭉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결국 이걸 통해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 노동계도 이제 국난 극복을 위해 함께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사가 함께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로 같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을 들인 건데, 민노총이 감동을 한 거야. 노란봉투법이라든가 그다음 산업체 재해를 막기 위한 대통령의 산재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관심, 집중도 이거는 정말로 역사 이래 처음이고요. 맞습니다. 산재를 줄이는 그것 때문에 감동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목숨을 살리겠다는 거고 이례적 발언을 보통 할 수 있어요. 그때 국무회의 때 그랬잖아요. 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어요. 그러고 보통은 멈춰요. 그다음 대통령 발언이라는 게 제한되기 때문에 한 1년 있다 나올지 아니면 임기 끝날 때까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대통령 계속 짚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현장에서 안전망을 쳐놓잖아요. 근데 저 건설 현장의 산재 사망의 절반이 추락사거든요. 왜 떨어져 죽냐는 거예요. 그게 명색이 대우고 명색이 대림이고 롯데고 뭐 이렇게 재벌들이 하는데 죽는 사람들은 하청 노동자고. 아니 한국에 돈 벌러 와가지고 먹고 살려고 가족 부양하려고 왔는데 그렇게 죽어도 되냐라는 얘기를 반복하면 그럼 민주노총 위원장도 약간 성찰해야지. 내가 그렇게 많이 반복했나? 그렇게 열심히 싸웠나? 싶을 정도로 어떤 민주노총 조합원보다 훨씬 더 산재 문제에 진지하고 치열했어요. 고맙죠. 이건 울만한 일이에요. 자,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 위원장의 직접 발언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게 모두 발언이에요. 안팎으로 바쁜 시간 내주셔서 양대 노총을 초대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미 초반부터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에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 갖고 역할하시는 모습에 노동자들 기대가 매우 큽니다. 네, 감동시킨 겁니다, 대통령이. 특구 플랫폼 노동자성을 담보하지는 못했지만 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셔서 20년 만에 노조법이 개정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노사정이 이제 국가적인 코퍼레티즘, 조합주의에 따라서 거버넌스를 힘을 줍니다. 그러면 훨씬 더 개혁과 성장 동력을 전 국민이 함께 만드는 그런 선진국형 모델이 완성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본가들, 기업하는 분들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손해본 것처럼 느껴지지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그리고 민주노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민주노총의 대통령 앞이라고 이렇게 립서비스 안 합니다. 맞아요. 그럼요. 진심이에요. 네. 민주노총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거는 엄청 거죠. 지금 감동한 용비 거야. 어천가 정도가 네. 아니라 어마어마한 정말 박수갈채 뭐 이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뉴스입니다. 뉴스원. 이 대통령 지시받은 금융위 10조 규모 성실상환 소상공인 지원책 내놨다. 자, 뭐 사실 빚 탕감 때문에 아이고 우리 저 꼬박꼬박 뭐 이자 내고 원금 상환한 사람들은 뭐냐 그랬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상당히 강도 높게 이자율이 이제 정상화될 것 같아요. 머니투데이. 성실하게 빚 갚은 소상공인 10조 더 지원, 이자 2,730억 원 낮춘다. 네, 저희 반류수도 빚이 제법 많은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는 정말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자를 버는 거는 은행이고 은행은 그래서 맞아요. 매년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자기 직원들 성과급 1000%씩 주잖아요. 2년 연속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횡재세를 도입해야 된다 싶을 정도로 은행은 정말 떼돈을 벌고 있어요. 다른 세상에. 근데 누구를 상대로 떼돈을 보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반 국민들, 금융이 없는, 돈이 없는 고발 뉴스 같은 뭐 하여튼 그냥 일반 가난한 서민들, 중산층을 상대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무슨 은행이 기술 개발했습니까? 은행이 투자를 잘해서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경종을 울려야 되고 이자 2,730억 원만이 아니라 더 낮출 수 있는 거 연구해줘가지고 정말 좀 숨 좀 쉬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 사실은 옛날에는 이게 이제 재벌들을 위한 기구 아니냐 그 정도로 욕을 먹었던 금융위가 사실 오늘 요 소상공인 지원책 외에도 엊그제 나온 그 방안은 그거였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세 상인과 국민들 상대로 이자놀이 해가지고 천문학적인 지금 뭐 수익을 내고 있는 은행을 일방적으로 조지는 거. 그건 이제 이런 부분이고 다른 방향으로 우회해서 은행이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그게 그렇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네, 은행의 네. 수익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안 하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칭 펀드를 조성한다 하는 기사도 나왔었는데 좋네. 여하튼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 더 일러 바쳐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언론재단 있잖아요. 제가 틈만 나면 언론재단 지금 뭐 개혁해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김효재라고 조선일보 선수가 언론재단 이사장이야. 네네. 키 거기서- 큰 사람. 네. 네. 조선일보의 뭐 논설위원까지 지내고 완전히 조선일보 골수맨이죠. 이 선수가 이제 쭉 분배를 여태까지 이를테면 말씀드렸던 대구의 스카이 데일리 급에 해당되는 대구 매일신문 같은 데다가 60억씩 정부 광고를 때려줬던 선수들이 바로 이런 선수들인데 이 시국에 경영평가 결과 5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언론진흥재단이? 아니면 대구메일이? 아니 언론재단이. 와, 브라보. 예? 그래서 이 사장이 직원들한테 커피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마치 했다는. 심우정이가 내란 때 막 갑자기 특활비 3억 3억 넘게 쓰고 썼다며. 뭐 이런 거랑 똑같네요. 진짜 네. 막판에 김효재. 자, 아니, 빨리. 저는 지하철 타고 가다가 김효재를 본 적 있어요. 우연히. 아,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좀 양심도 없냐고 사람이. 네.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네, 임기가 아직 진짜 많이 남았죠. 네, 새털처럼 많이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 높은데요. 조만간 아마 저희가 좀 공개해 드릴 만한 특종이 있을 것 같습니다.